고3 21년 6월 모의고사 시작할게요. 32에서 34번 현대시 두 개 나와 있죠? 시 먼저 보기 전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34번 보기 먼저 보러 갈게요. 항상 보기 먼저 보러 가셔야지. 왜? 문제에서 애초에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시 보기 전에 먼저 읽어보세요. 이 말이죠.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핍을 겪어봐야 되나?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그리고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재해석합니다. 두 작품 모두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가나 시를 읽으면서 화자에게 부족했던 게 뭔가, 결핍했던 게 뭔가, 그것을 찾으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면 되겠네요. 가, 김기림의 연륜. 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주제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이 시의 주제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열정적인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제목 나와 있는 이 연륜이라는 말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르는 말이에요. 나이트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가 차면서 해가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에 숨겨져 있는 뜻으로는 경험에 의해서에 만들어진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련의 정도, 얼마만큼 사람이 일에 숙련되어 있습니까?를 나타내죠. 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30 남은 해라고 해서 한 30 정도 되는 한 30년 정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인생을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느끼면서 30을 내가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왔지? 라면서 덧없음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나이만 곱게 곱게 차고 있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어딘가 뭔가를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육지에서 벗어나서 내가 꿈꾸는 섬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고, 섬은 현실적인 공간, 육지는 현실적인 공간, 섬은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 그리고 뭐뭐뭐뭐 하자. 시에서의 청유형 나오면 항상 의지형이니까 그렇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시 세부적인 내용 이제 차분히 살펴보러 갈게요. 각 연마다 중심 내용 찾을 거니까 연 앞에다가 번호 매겨놓고 시작을 할까요? 1연, 2연, 3년, 4연, 그 다음에 마지막 5연 이렇게 확인을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에 깔리는 30 남은 해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아왔었던 요 30년은 어떻게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 깔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발 아래 깔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해주고 있고 서른쯤이라는 나이를 이파리라고 시각화해주고 있죠. 나이를 시각화해주고 있다. 휘날려서 발 아래 깔리는 30년 어때요? 초라하지. 보잘것없죠. 난 뭐하고 살아왔었던 거지?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 1년에서는 화자가 생각을 합니다. 나의 30년은 별거 없었구나. 보잘것 없었구나. 보잘것 없었음이라고 느끼고 있죠. 1년의 주제 뭐라고 정리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나온 삶의 초라함. 요 정도가 되겠지. 진짜 후회가 많은가 보다. 2연으로 넘어갈게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져 가고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피려던 이 뜻이 날로 굳어져 가고 있다.
자신이 이루려고 했었던 꿈, 희망 이러한 것들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럭저럭 나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나이만 먹고 있었어요를 한금두금 곱게 감기는 연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연륜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한금두금이라고 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혹은 감각화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연륜을 한금두금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었습니다. 이연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나는 나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그저 나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나이만 먹고 있었어요. 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뭐뭐 하자라는 문장 형태는 청유형이고 시에서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나오면 항상 의지적 어조다 혹은 의지적 태도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섬으로 갈 거예요니까 섬은 어때요? 좋은 거겠네. 왜 좋은 걸까? 앞에 나와 있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니까요. 섬의 특징은 어때요? 산호가 핀 바다에 내려앉아 있는 섬. 너무 예쁘지 않니? 진짜 코로나 끝나면 이런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변가에서 레모네이드 마시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있을 거예요. 아름다워요?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매기처럼 근데 섬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야? 갈매기처럼 훨훨 날아서 갈 거예요. 갈매기라는 건 어떻게 1년에 나와 있는 무너지는 꽃잎파리, 깔리는 꽃잎파리와는 달리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갈매기는 그렇게 어때? 자유롭게 날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의 주제 뭐라고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실을 떨치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망 혹은 의지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4연으로 내려가 봅시다. 빛이 빛 하늘 아래 색깔 너무 예쁜데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라면서 섬에 가면 이러한 풍경이 있겠지 라면서 어떻게 자신의 내가 섬에 도착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면서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눈빛 파도 어떻게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파도에 내 몸을 혹은 그 섬은 적셔져 있겠지. 나는 3년에서 현실에서 이상적 세계로 갈 건데 4연에서는 내가 꿈꾸고 있었던 이상적인 세계에 혹은 이상적인 공간은 이럴 것이다 라면서 상상을 펼쳐주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빛이 빛 파란색, 꽃 기다려, 눈빛 흰색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색채 대비를 통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육지에 다 버려두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주름 잡혔었던 연륜마저 다 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꽝 느낌표 찍어주고 영탄적 어조 뭐뭐 하리라 의지적 태도 뭐뭐 할 건데요.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예요. 그러면 불꽃처럼 열렬히 살 겁니다. 불꽃은 뭐하고 대조되는 걸까? 나이, 의미 없이 나이 먹었었던 거. 그렇죠. 연륜하고 반대되겠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불꽃처럼 열렬히 사는 거는 어떤 건데? 자신의 꿈, 희망, 이상을 실현하고 추구하고 실현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실현, 실이 말고요.
수업이 끊기잖니.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다.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요 두 줄을 쓱 묶어놓고 요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까지의 삶을. 현재까지의 삶을 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 다 끊어버릴 거예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연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삶에 대한 의지, 어떠한 삶에 대한 의지? 열렬한 삶에 대한 의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30이면 지금 너무 한창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나이에 네. 후회 없는 삶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뭐 요 정도면은 시행과 연애 배열이 자유로운 자유시고요. 자신의 감정 느낌에 대해서 써놓은 서정시겠죠. 성격은요, 다양한 감각을 쓰고 있고요. 뭐뭐 하리라 라고 해서 의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과 열정적 삶에 대한 다짐이라고 주제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전체 가장 큰 틀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육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공간과 섬이라고 하는 이상의 긍정적 공간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태도를 나타내는 때 뭐뭐하자, 뭐뭐하리라 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시고요. 이 시도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끝인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가치를 추구할 겁니다. 쌤, 현대인이 도대체 뭘 어떻길래 자꾸 비판을 하고 그럴까요?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현대인들은 주체성이 없어. 개성도 없지.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그러면 참된 가치, 주체성을 갖고 개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가의 육지와 섬이 대조되는 것처럼 이 시에서는 플라스틱하고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 이런 애들하고 대조가 될 겁니다. 나오면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플라스틱,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을 거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들 뭐 있을까? 시퍼런 무쇠낫 그러네요. 얘는 괜찮은 놈이야. 땀 흘리며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 이거 괜찮아. 그래서 세모네모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대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은근슬쩍 대조되는 공간이 나올 건데요. 어디 있을 거냐? 홍은동 사거리,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 여기에서 현대아파트는 부정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 털보네 대장간 여기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플라스틱과 같은 인생 같은데 아니야.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확인하면 될 겁니다. 이제 시 처음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앞에 요 말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내 자신이 요로요로한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렇게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진다 라는 것은 자아를 어때요? 최소한 성찰한 결과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아 성찰했더니 어때요? 내 자신이 너무 편리하게만 살아왔어. 편의적이야. 한 번 쓰고 그냥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회적이야. 이러한 편의적이고 일회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만
아니요. 현대인 모두가. 플라스틱 물건은 어때요? 하찮은 존재죠? 쓸모없는 존재죠. 내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아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도 이미 의지적이죠. 성찰의 결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털보네 대장간이 있었지만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털보네 대장간 사라졌죠? 어머, 또 놓치기 쉽지만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현대 아파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현대 그 아파트 브랜드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현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고, 똑같이 생겼지 전부 다. 개성이 없어. 화자가 봤을 때 무가치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털보의 대장간에 되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홈이라도 생긴 게 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무쇠낫을 만들어도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까? 털보의 대장간은 개성적인 공간이죠. 현대 아파트와는 달리 가치가 있는 삶을 나타내는 거였겠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풀무질이면 그거 알죠? 그 대장간에서 불을 확 키우기 위해 바람 엄청 넣어주는 거.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어우 뜨거워. 모루 위에서 벼리고 잘 갈아서 숫돌에 갈아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나는 요 말도 그러면 앞에 하나만 더 써 나와 볼게요. 나는 플라스틱 대신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시퍼런 무쇠낫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 시작하기 전에 체크했던 것처럼 플라스틱하고 시퍼런 무쇠낫은 서로 대조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내. 그래,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성이 넘친다는 얘기죠.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자꾸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을 거예요. 에이 어떻게 알아요? 바로 밑에 보세요. 온통 부끄러워지고 지나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집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겠지. 왜 지금까지 인생이 부끄러워? 나 플라스틱처럼 개성 없이 가치 없이 살아왔으니까.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해우소면은 화장실이에요.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똥덩이도 당연히 가치 없는 존재였겠네. 내가 똥같이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걸려있는 거 아까 뭐였어요? 꼬부랑 홈이었죠. 꼬부랑 홈이 개성적인 존재였었네. 걸려있고 싶다. 개성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시의 내용을 확인하면 내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물건은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쉽게 쓰고 금방 망가지면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해우소 직지사 해우에서에 떨어지는 똥덩어리처럼 무가치하고 개성없고 일회성인 내 자신 지금까지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대장간에서 시우새에 달려진 낫이라든가 호미가 되고 싶어요. 호미가 되고 싶어요. 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플라스틱으로 상징되는 삶을 거부하고 낫이나 호미로 상징되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요. 32의 1번. 가는 나와 달리 일단 무시해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나요? 위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할까요? 그러네요. 요 부분에 있네. 불 속에서 나를 달구고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요렇게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쇠낫이 꼬부랑 호미가 되는 과정이죠. 요 정도면은 시간 순서지. 시간 순서대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낸다. 아이쿠야, 시간이 너무 빨리 흐릅니다. 그런 얘기한 건 아니죠? 탈락. 나도 상관할 필요 없고 오히려 가에는 어때요? 대놓고 그게 아예 없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딱히 있지는 않죠. 가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희망을 가질 거예요. 이런 얘기지. 가는 애초에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1번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틀린 이야기. 2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갈매기로 비유를 해서 섬으로 날아가는 화자의 움직임이 있지 나에서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이렇게 둘이 바꿔놓은 거면 괜찮겠네. 선생님 똥덩어리가 돼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게다가 똥이 자연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 3번 보러 갈게요. 나는 가와 달리 또 이렇게 괄호해 놓읍시다.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오히려 가에서 바닷빛, 비취빛, 눈빛, 파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나에서는 색채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둘이 바꿔놓으면 맞을 텐데 이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 4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해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가에서 나타난 하강적 이미지 있어요? 있네요. 무너지는. 발 아래에 깔리는. 나에도 하강적 이미지가 있을까? 있네요.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그럼 또 찾아서 써야지. 화자의 인식은 어떤데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인식이 나타나 있지. 정답은 4번. 5번 가와 나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가 말을 하는 건가? 아니요. 혼자서 하는 말인데요. 나는요. 역시 혼자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독백의 어조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 나시에서도 이렇게 나라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앞부분으로 넘어오면 가시에서 여기 나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 33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열렬히
내 삶을 추구할 거예요. 열렬히 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겠죠. 괜찮아. 나에서 한꺼번에 만든 플라스틱 하나씩 만들어내는 홈이 낫. 이것의 대조, 좋았어.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 개성을 부각합니다. 나쁘지 않죠. 고유성, 개성. 3번 나에서는 온통이라는 말 어디 있어요? 온통 부끄러워지고 뒤에 말 추가로 쓸게요. 온통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체에 있음. 전반에 있어. 내 삶이 온통 괜찮아. 4번 가에서는 날로 에이 뒤에 말도 좀 써주지. 날로 굳어. 딱딱해져.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괜찮아. 나에서 당장은 어디 있어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당면한 상황에서의 벗어나려는 절박함을 강조한다. 나쁘지 않죠? 나날이 굳어가는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절박해요. 좋네. 틀린 건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체크하러 가봅시다. 가에서 또한 어디 있어요?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불꽃처럼, 불꽃이라는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 나에서 마구는 뭐예요? 마구 쓰다가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와의 차별성? 아니요. 마구 쓰다가 버려져. 누가? 플라스틱이. 또 누가? 내가.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 플라스틱과 화자 간의 차별성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살고 있었어. 동질성을 부각해 주는 거죠. 정말 딱 한 단어 틀렸었네. 답은 5번. 34번 확인하러 갈게요. 가에서 30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했다. 나 인생 30년 잘못 살고 있었나 봐. 자신의 삶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렇겠지. 가에선 불꽃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죠?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다라는 수단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군.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번 다시 읽으러 갈게요.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것.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뭔데요? 삶에 대한 열정이지. 열정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열정을 끊어낸다고? 아니요. 오히려 열정을 키워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겁니다. 2번 틀렸다고 해야 되겠네요. 3번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 찾아가 보고 싶다 라고 표현한 건 일상에서의 결핍된 가치, 개성,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열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4번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어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단은 뭐야? 걸려있고 싶다지. 사물의 상태가 그런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했죠.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뭐뭐 하고 싶다, 의지. 잘했어. 마지막 5번 육지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 나에서 버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공간. 육지 좋은데 아니지. 버스 좋은데 아니지. 왜 좋은데가 아니에요?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괜찮네요. 수고하셨고 다음 모의고사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